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네, 우선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 불러내서 송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소재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관련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서울시는 금일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결.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젯밤 늦게 서울시청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밤사이 박 시장의 브리핑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어젯밤 나왔던 기자회견 내용부터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박 시장은 먼저 우선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기자 여러분들 불러내서 송구한 생각입니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자신의 심정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박 시장은 서울시 소재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관련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서울시가 저녁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 결과를 설명해 내려갔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에 지금도 알려졌지만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의사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1,5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다 격리 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의사의 이동 동선을 지도하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500여 명의 위험군 전원에 대해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을 제한하는 자택 격리 실시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 시장의 브리핑만 들어보면 서울이 완전히 뚫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해당 병원 의사 다 인터뷰까지 해서 다 이제 소개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 네. 의사가 도대체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는 건지 그 행사에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설명부터 네. 어제 나온 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의사는 메르스 35번 네. 확진자죠. 네. 이 의사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 지난달 29일 병원 근무 이후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 날인 30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가족들과 외식한 뒤 오후 7시부터 30분간 1,56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자택 격리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그리고 다음 날이 31일부터 네. 기침과 가래, 고열 증상이 발생했고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 둘째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몸이 좋지 않아 귀가했다. 이어서 오후 9시 40분에 다른 종합병원에 격리됐다. 이게 서울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 의사는 박원순 시장의 말은 100% 거짓이다.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당시엔 증상이 없었고 31일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엄격히 자가격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과 또 이 해당 35번 환자죠. 이 환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또 이거를 또 누군가는 좀 정확하게 판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은 매우 헷갈리거든요. 그 점은 좀 되게 규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35번 환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정보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일 저녁 8시에 통보받은 내용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만약 35번 환자의 말처럼 보건복지부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근거에서 29일 30일에 본인이 감염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그 시점에 실제 객관적인 증상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 다중을 접촉했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이 어제 발표한 의사의 모든 기록과 정보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어제 오후 8시에 통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의사의 말처럼 복지부 말처럼 그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했다, 서울시 발표 내용이 틀렸다, 네네. 이런 의사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복지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복지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네. 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가 복지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이 부분은 다시 복지부가 재조사를 하든가 사실을 확인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저께 밤 사이에 어제 그 밤 10시 반에 그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네. 35번 환자인 그 해당 의사 그분이 네. 기사가 프레시안에 보도된 게 새벽 2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오전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청와대도 이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박원순 네. 시장의 성급한 자료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럼 복지부의 경우에는 네. 그 서울시가 복지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뭐 혼란을 가중하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서울시가 네.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복지부의 이 역학조사 내용만 믿고 그대로 어제 밤에 긴급하게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네. 발표하기 전에 35번 확진자 그 의사에게 다시 재차 확인을 해 보든가 네. 아니면 복지부로부터 다시 어떤 사실을 재구성해 보던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됐는데 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처럼 그 서울시가 크로스 체크를 보다 더 아주 네. 그 치밀하게 디테일을 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딱 잡아서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은 되고 있는데 그건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발표를 한 셈인 것인데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자료조차도 지방정부가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되는 지금 이렇게 정보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 이런 거를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초 어제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 하게 된 이유가 네. 바로 이제 보건 당국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네. 이렇게 서울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박 시장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 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지만 네. 서울시는 수동 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그 명단에 있는 시민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게 당장 저녁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 기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네. 수동 감시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과문한 탓에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요. 예. 예, 그 수동 감시란 말은 네.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가 있을 때 감시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온 다음에 나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네.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초기에는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네. 그 확산이 되기 전에 아주 초동 단계에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지금 그 사망 환자가 4명이나 발생을 하고 지금 1,000명이 넘는 수준의 격리자가 생기는 이 상황에서
이제 수동 감시를 시작하겠다.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어젯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 더 이상 정보 보건당국의 그 조처를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방어에 나서야겠다라고 한 것은 네. 아무래도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이거를 그냥 뒀다가는 서울시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뜻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네.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건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서울시가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네네. 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지금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그 자택 격리 요청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것이 좀 어떻게 당사자들한테 다 전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서울시가 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간밤에 1,565명 전원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248명은 아직 통화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48명은 아직 연락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연락을 받은 시민들은 대체로 격리 요구에 수긍했으며 네. 일부는 메르스 의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늦게 통보받은 것에 대해 예.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이 격리 기간은 의사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이 35번 확진자 의사와 네.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5월 30일부터 네. 14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보건소를 통해서 네. 1대1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보건소 진행 1명당 이 격리 대상자 1명. 그래서 1대1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루 2차례 격리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택에 있는지 확인하고 네. 가족들과 다른 방을 쓰고 따로 식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또 한 가지 자신의 일정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박 시장이 원래 다음 주 11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출장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 유럽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아. 메르스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유럽 출장 일정을 취소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시장의 긴급 회견에 대한 반응이 뭐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청와대가 박 시장의 네. 긴급 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김성우 홍보수석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박 시장의 발표 내용과 복지부가 설명하는 내용, 의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며 차이점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실이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나 복지부가 이런 심각한 사태에 관해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지적해드린 대로 문영표 장관도 박 시장의 기자회견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영표 장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영표 장관 청와대. 그동안 국민들이 정보 공개 요구를 끊임없이 했지만 비밀주의로 일관을 했고 그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뭐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원순 서울시장의 회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마치 지금 정부가 조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왜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뭐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식으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 장관의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제가 SNS상이나 네. 온라인상에 올라온 반응들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뭐 대부분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이 더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정부와 보건당국 그동안 뭐 했냐 박근혜 정부 뭐 했냐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뭐 눈에 들어왔던 게 네. 메르스를 잡아야지 왜 박원순을 잡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그 비판 댓글이나 SNS상에 올라온 글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박원순 시장이 아까 오전 11시에 시청에서 시장 구청장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복지부의 유감 표명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예.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준 전시 상황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규정하면서요. 서울시는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서울시가 불안을 가중한다고 성명을 낸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메르스가 확산된 것도 또한 철저히 이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 협조를 얻어야 방역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누구 탓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시장의 주요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이 전파와 전염의 이 속도나 강도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준전시로 대응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총장님들 모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동시에 이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구 구청장님들의 협력과 또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이런 부분에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서울시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이것이 확산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것은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신뢰를 얻고 이 시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저는 얻어야만이 이 그 방역 정책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누구의 탓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장 언제든지 부르면 제가 달려갈 것이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또 대통령님께도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도 좀 불가능한 상황에 저는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지방정부의 단체장을 모두 불러 모아서 저는 대책을 대책회의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의 경험이나 이런 정보, 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준전시 상황에 엄중한 태도로 임하겠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문 장관이 그나저나 이번 브리핑에서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메르스 환자 입원 병원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병원 이름 한 군데를 공개했습니다. 네. 바로 평택 성모병원 이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네. 평택 성모병원 문 손잡이 등 다른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에어컨을 통해 메르스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무슨 이유로든 평택 성모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이 병원이 평택 성모병원이 네.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병원 내 접촉자가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병원 내 모든 접촉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어서 병원을 공개하게 됐다며 병원 이름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너무 일찍 밝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네. 네티즌들이 이런 장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해할지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병원 공개에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아마도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2주 네. 전에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병원을 공개하고 이게 사실 여론에 밀려서 한 성격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죠. 뭐 지금 SNS상의 반응은 네, 뭐 그냥 뭐 반어법으로 네, 참 일찍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평택 성모병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카톡이나 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네, 그걸 다시 확인한 수준인데 네, 더 안타까운 건 다른 병원도 어떻게 보면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병원 이름은 확인해주지 않고 네. 한 군데만 확인해줬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정보를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문영표 장관의 브리핑 가운데 가장 유념해서 걸리는 대목은 에어컨을 통해서 메르스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에어컨을 통해서 메르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곧 공기 감염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중요한 네. 것은 메르스 이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 분석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그렇습니다. 정부가 늦추고 있는 가운데 평택 성모병원 에어컨을 통해서 메르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자, 네. 지금 상황 보면 좀 서울시청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마스크 쓴 시민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인가요? 네, 제가 오늘 출근할 때부터 좀 지켜봤는데요. 제가 지하철 타고 출근했습니다. 네. 뭐 평소보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 매점 아주머니도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제가 마스크를 하게 된 이유나 이런 걸 좀 여쭤봤더니 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매상이 줄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나눈 인터뷰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꺼려해서 그런지 장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머니께서도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신데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아니 오늘부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또 예의이기도 하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싫어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래저래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네.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의 또 예의도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저도 지키고 상대방한테도 예의고. 왜냐면 한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네. 많이 팔다 보니까. 예. 빨리 그래도 메르스 사태가 끝나야 좀 예. 수입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관광업계 울상이죠. 숙박업계 눈물 짓죠. 장사하시는 분들 곳곳에 피해가 특히 또 이제 엄마들이 학원을 안 보내고 뭐 과외 같은 네.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를테면 정규직이 아닌 방식으로 노동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정말 막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시민들도 어떻게 좀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학교에 가는 대학생도 만나봤는데요. 이 학생은 정부의 보건정책과 안일한 초기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했던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고성능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을 언급하면서 좀 비판했는데요. 한번 이 학생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마스크를 하셨는지. 전 처음 그거 얘기 나왔을 때부터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아, 메르스 얘기 한 나왔을 2, 때부터. 2, 3일 뒤부터. 예. 네. 좀 마스크로 예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셨나요? 네. 네. 지금 정부에서는 병원 이름 안 알려주고 좀 정책이나 뭐 초기 대응 이런 데서 좀 문제점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좀 답답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있긴 있죠. 네. 정보 제대로 안 알려주고 네. 그 사람들 더 불안하게 하고
자기들 마스크 일반 마스크 써도 된다고 그래놓고 예. 그 사진 보니까 방진 마스크 쓰셨더라고요. 문영표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네, 믿음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많이 마스크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아직까지는 같이 하자. 쓰자고. 네. 근데 아직은 많이들 안 하시지만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 봐요. 주위 친구들도 보시면. 지하철에도 저번 많아졌던데. 네, 더 많았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뭐 촌철살인 비판이 거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서울 시내는 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을지로 명동은 거의 뭐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훨씬 많은 동네로 이렇게 인식이 네.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외국인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이한 게 뭐 서양 외국인들 네, 은 마스크를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고요. 네. 아시아 관광객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필리핀에서 여행 온 일가족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에버랜드로 가는 버스를 시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필리핀 집으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져가기 싫어서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한국 사람이 마스크를 쓰라는 조언을 해서 또 마스크를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리핀 집으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져가기 싫어서 마스크를 썼다라는 얘기 참 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이 장면을 지켜볼지 참 답답한 마음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